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도심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털날림과 악취 등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풍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재난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태풍에 발생했던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망 사고, 이를 두고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유령법인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과거의 평화의 상징으로 불리던 비둘기가 도심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배설물이 인도를 뒤덮는가 하면 털날림과 악취 등의 주민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둘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장을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역과 마산역을 잇는 경정철 교각. 교각 사이 공간에 둥지를 튼 비둘기들이 머리를 내밉니다. 이곳에는 100여 마리의 비둘기가 떼를 지어 서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활동하지 않는 오전 시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교각 아래에는 비둘기 배설물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강한 산성을 띠는 비둘기 배설물은 부식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까지 가져옵니다. 인근 주민들은 배설물 범벅이 된 거리를 피해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지나가는데도 똥을 싸뿌리지, 옷에 싸뿌지. 그러니까 이 밑에 이 뭐죠? 이 언제 사람이 할 짓인가 이게? 진짜 이거 빨리 좀 처리해. 실제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기다려봤습니다. 활동성이 강해지는 오후 시간, 비둘기들이 땅 아래로 내려오더니 순식간에 하나의 무리를 형성합니다. 주민들은 비둘기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를 일부 주민들의 먹이 주기 행동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먹이 주는데 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관할구청은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를 알리는 알림판과 현수막을 교각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또 서식지에 반사용 테이프를 설치하고 조류 퇴치제를 뿌리는 등 비둘기 접근을 방해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비둘기 퇴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법들이 없습니다. 또 시민들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포획할 수 있는 총을 쏴서 포획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평화의 상징에서 도심의 천덕꾸러기가 된 비둘기. 일본과 대만 등의 외국의 사례처럼 불임 사료 사용 등 개체수를 줄이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휩쓸고 간 상처 때문에 이번 명절을 고통과 한숨으로 보낸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망 사고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는데요. 재발을 막기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포항 지역에 내린 비는 378.7mm,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11mm로 관측 이래 포항 지역에서 가장 많은 양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몰고 온 강한 물폭탄에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면서 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도 시민이 빠르게 물이 찬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를 비롯해 대부분의 건물에 있는 지하주차장. 평소에는 편리하게 이용되지만 많은 비가 왔을 때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경사로가 물길 역할을 해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는 침수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몇 곳을 살펴봤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주택가 좀 낮은 편인데도 잠기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 내 아파트 진지가 오래돼가 물막이가 당연히 없지요. 이제 모래 주머니에는 사가지고 이래 있는 건 아니고. 매뉴얼 없는데 왜 매뉴얼이 필요하십니까?
물이 들어왔을 때 지상으로 퍼낼 수 있는 배수 펌프는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래주머니를 갖춘 곳은 10곳 중 절반 수준. 하지만 물막이판, 침수 대비 매뉴얼이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지하 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은 있지만 침수 우려 지역에 한해 적용하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있어 사실상 있으나 마나입니다. 전문가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짧은 시간 동안 비가 많이 오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물박이판이나 모래주머니 등을 잘 설치할 수 있도록 우선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법으로 강제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에 드는 비용이 많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이렇게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안 되겠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해마다 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폐건전지와 일회용품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필수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 후 처리도 쉽지 않죠. 또 함부로 버려질 경우 환경오염의 주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들 장난감과 TV 리모컨, 디지털 도어락까지. 일회용 건전지는 우리 생활에서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용하게 사용됐던 건전지는 다 쓰고 나면 애물단지입니다. 연간 창원시에서만 버려지는 폐건전지는 66.9톤. 폐건전지는 수은과 망간, 아연이 주 원료인데 무심코 버려질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창원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폐건전지 교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치 곤란이었던 이 폐건전지를 새 건전지로 교환해준다고 해서 집에서 저도 챙겨왔는데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별다른 절차 없이 이렇게 건전지 20개당 2개의 새 건전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폐건전지 교환은 매주 수요일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가능합니다. 폐건전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이제 1층에 뭐 건전지 수거함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 옆에 폐건전지 수거함에 넣는 편인데 그래도 그냥 버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새 건전지로 교환 받을 수도 있고 어차피 건전지는 항상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괜찮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시 성산구 창원 스포츠파크 앞 투명 페트병과 캔을 자판기에 넣으면 기계 안에서 압착된 뒤 자동으로 분류돼 쌓입니다. 재활용품을 알아서 구분하고 분리해주는 인공지능 재활용품 수거기입니다. 누구나 전화번호만 넣으면 재활용품 하나에 10포인트,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환경오염을 막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 순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홍수, 태풍 등 여러 기후 재난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지금 올바른 분리 배출로 쓰레기가 자원이 되고 그 자원을 재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다시 그 제품을 소비하는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쓴 건전지와 캔 그리고 페트병까지 우리 주변에서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환경오염으로 신음하는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추석 연휴,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그런데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14일 0시 기준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3,98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추석 연휴였던 11일 28,000여 명에 비해서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주일 전인 7일 8만 5천여 명보다도 많은 건데요. 연휴 기간 동안 감소했던 진단검사 건수도 13일부터 급증하면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만 4만 3천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전체 확진자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는데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만 6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서울이 1만 7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당분간 확진자가 증가하겠지만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면서 전반적인 유행 감소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에서는 지난 13일 하루 모두 5,884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17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와 진주, 양산과 거제 순이었습니다. 현재 확진자 가운데 위중증 환자는 8명입니다. 사망자도 발생했는데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70대 1명과 80대 3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경남의 백신 예방 접종률은 4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전체의 14.6%입니다. 이른바 유령 법인을 만들어 범죄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30대 B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체가 없는 법인 4곳을 만들어 대포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아 택배로 범죄 조직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수료 명목으로 매달 통장 1개당 250만 원을 챙겼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6명이며 피해액은 2억 1천만 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통장을 전달받은 상위 모집책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지사의 관사가 15일부터 경남 도민들에게 개방됩니다. 경상남도는 15일 현재 시설 그대로 우선 개방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콘텐츠와 리모델링을 결정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영주차장 설치와 청년층과 관람객을 위한 버스 배차 확대 등 교통 편의 확보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편 관사 개방을 기념해 10월 3일까지는 청년 미술작가 초대전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은 웹툰 페스티벌 등이 진행됩니다. 지난 12일 추석을 맞아 열린 제6회 삼안동민 노래자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민홍철 국회의원과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한 인근 주민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노래자랑은 예선을 거쳐 선발된 10팀이 참가해 실력을 뽐냈고 가수 류지광과 서지호가 초대 가수로 참여해 주민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습니다. 전국의 철인들이 모이는 트라이애슬론 대회가 오는 25일 창원 마산만 일대에서 열립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창원시 마산만 전국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전국의 8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기량을 펼칩니다. 대회는 동호인 일반부와 생활체육부로 나눠 동호인 일반부는 수영 1.5km와 사이클 40km, 달리기 10km 등 51.5km를, 생활체육대 축전부는 수영 750m, 사이클 20km, 달리기 5km 등 25.75km를 달립니다. 한편 대회 당일인 25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마산에서 창원 방면의 도로가 통제됩니다. 통영시가 미래 100년 도시 건설을 위한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시는 최근 공약 이행평가단의 심의 의결을 거쳐 9대 분야 69개 공약 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 사업은 한산대첩교 조기 착공과 수산물 유통센터 건립, KTX 통영역 역세권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